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연입니다. 이 화제 제품이죠. 이 제품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모니터 오디오에서 엄청난 마치 좀 애니버서리 버전 이렇게 사실 그렇게 기획이 되는 제품이기도 하고 제품명이 하이픈 옆에 있는 제품입니다. 독특하게 생겼죠. 어, 이 스피커를 제가 처음에 보고 딱 두 제품이 대충 안에 구조를 보고서 떠오른 스피커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가 PMC에서 만든 페네스트리아. 페네스트리아는 그 두 바디를 상하 대칭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가운데 미드레인지 트위터를 서스펜션을 했죠. 이렇게 허공에 띄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캐프의 블레이드. 샘튜브 시청실에 오랫동안 있는 레퍼런스로 쓰고 있는 그 스피커는 좀 더 많이 닮았어요. 이 좌우에 포스 캔슬링 방식으로 쓴 트위터 저 우퍼를 베이스 유닛을 두 개씩 네 개를 쓰고 있는 장면도 완벽하게 똑같고 앞쪽에 이렇게 캐프는 이제 유니큐라고 동축으로 만든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앞쪽에 그러니까 전체 축이 시작점이 똑같게 베이스는 좌우로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는 전후로 이렇게 해서 시작점이 똑같게 그 포인트 소스 드라이버라고 종종 말하는 그런 구조를 한 거는 캐프의 블레이드를 좀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빼고는 당연히 모니터 오디오의 방식이고 그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그냥 어떤 원리 같은 게 그런 음을 그 대역이 다른 세 대역을 하나로 어딘가에서 일원화시키는 이런 구조들. 사실 이게 하이엔드 스피커들의 요새 많은 과제인 것 같아요. 바디를 어떻게든 유닛을 서로 띄어내고 그리고 각자 최대한의 역할을 최대한의 성능을 내게 하면서도 어떻게든 서로 관여하지 않게 하는 거. 사실 그게 뭐 그 하이엔드 스피커의 끝이죠. 근데 그 상상에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그게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스피커는 하이픈은 이제 우리 보통 HYPHEN이 있잖아요. 대시 긋는 거. 하이픈의 의미는 두 구조물이 있는데 그걸 잇는 구름다리 같은. 그래서 뭐 단어하고 단어 사이에 줄 긋는 것도 저희 하이픈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단어를 똑같이 쓰면 좀 그러니까 E를 빼서 HYPHN으로 제품명을 설정했습니다. 모니터 오디오가 이 자그마치 이 회사도 72년 그러니까 작년이 딱 50주년이 된 해였어요. 그래서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작년 미넨페어에 그 하이엔드 미넨쇼에 바로 이 콘셉 50이라는 타이틀, 콘셉 50라는 타이틀로 우리 회사 50년 됐어 하면서 딱 출품을 했어요. 그게 바로 콘셉 50이 프로토타입인 그 하이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회사들이 좀 그렇지만 뭐 아닐 수도 있고 좀 급했어요. 제품을 완성시켰으면 이름을 하이픈이라고 한 채로 출품했을 텐데 작년까지 아직 완성이 안 된 채로 딱 50주년이 됐는데 아직 좀 완성이 덜 됐지만 프로토타입인 채로 그대로 좀 소개를 하려고 정식 명칭이 아직은 컨셉 우리 50주년 컨셉이다 이러면서 만들어냈던 게 바로 하이픈의 그 전신인데 똑같습니다. 디자인은 물론 그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완성도를 높여서 그렇게 해서 올해 출시를 한 거죠. 이 제품 구조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독특하게도 두 개의 컬럼, 그러니까 기둥 두 개를 이렇게 쌍둥이 빌딩처럼 이렇게 돼 있는 두 개의 바디 그리고 그 두 개의 바디를 가운데서 이어주는 게 이게 좀 신기하죠. 사실 전체 무게는 106kg 나가기 때문에 이 육중한 무게를 서로 굉장히 견고하게 잘 잡고 있는. 옆에서 이렇게 좀 흔들어 보고 이렇게 만져봤는데 당연히 이게 뭐 이 무게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아래쪽이 벌어진다던가 이런 어이없는 일은 그렇게 만들어지도 않았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두 개의 컬럼을 세우고 나서 양쪽에 이렇게 하나를 앞에 이만큼을 씌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가운데 있는 미드레인지 이거를 M 어레이 그 미드레인지 저희 이제 종종 쓰는 우리 뭐 중소기업 사업할 때 쓰는 클러스터라는 말 많이 쓰죠. 그 요거를 이제 클러스터 한 구간을 말하는 건데 그
미드레인지 클러스터라고 불러요. 트위터가 가운데 있고 미드레인지가 자그마치 6개가 이렇게 쭉 일정한 간격으로 둘레 서 있습니다. 그거 하여튼 그 M 어레이가 돼 있는 미드레인지 클러스터가 이렇게 마치 마스크를 쓰듯이 두 개 컬럼을 이렇게 감싸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고요. 그건 물론 이제 앞쪽에서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고 있지만 사실 그거로 이 두 개 컬럼을 지탱하기는 어려우니 가운데 이 우퍼가 양쪽 컬럼에 두 개씩 들어있어요. 서로 마주보게 돼 있어요. 평판으로 돼 있는 그런 우퍼의 그 진동판이 서로 마주보게 돼 있는데 굉장히 근거리로 가깝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서로 위아래 한 우퍼 서로 마주보고 있는 우퍼끼리 위아래 저 메탈 프레임으로 이렇게 서로 잡아주는 그래서 총 4개의 프레임이 나와서 사실은 그게 양쪽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대들보 같은 하여튼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3웨이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어셈블리 이걸 굉장히 신경 써 만들었어요. 아시겠지만 모니터 오디오는 우리가 아는 90년대에 쓰던 모니터 오디오는 아주 쨍한 소리 그때 대등하게 이제 하베스하고도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논했던 요만한 북쉘프들 그때 모니터 오디오가 그때 저희 하이엔드 유저들 사이에 그렇게 해서 사용자들이 이렇게 넓혀갔던 이유가 다른 스피커 없는 굉장히 쨍한 소리 이런 걸 굉장히 잘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록산 같은 회사도 인수하고 3년 전인가는 블록이라는 가구 회사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바디 만드는 기술, 그다음에 유닛 기술. 여하튼 그런 모든 활동의 배경에 소재 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니터 오디오는 소재 개발에 대단한 그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진동판을 어떻게 잘 만들까? 또 트위터는 어떻게 만들까?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게 총 망라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하이픈이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트위터를 보면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그 브론즈, 실버, 골드 이렇게 시리즈를 금속 그 저기처럼 무슨 올림픽 금메달처럼 금운동처럼 이렇게 등급을 나누면서 그 전체가 다 그 색깔만 다른 또 물론 성능 다르지만 그 색깔로 구분한 그런 플래티넘 시리즈에 가보면 이제 AMT를 써서 유명해진 거잖아요. 뭐 그래서 스테레오 파일도 A 클래스에 올라와 있고 이런 게 모니터 오디오인데 일단 여기 쓰인 트위터는 좀 더 특별해요. 그게 바로 MPD라는 MPD의 3세대 버전이에요. 그래서 MPD3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플레이티드 다이아프램. 그러니까 아주 잘게 이게 주름을 진 그런 다이아프램이라는 의미예요. 이 회사 다이아프램은 그 소위 이제 그냥 흔히 리본 트위터라고 하지만 이 주름진 AMT라고 하죠. 이제 그 3세대 버전 모니터 오디오의 3세대 버전 다이아프램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때 이 AMT의 특징은 뭐냐면 좌우로도 그 다음에 상하로도 그러니까 전 구간이 좌우 펼침하고 이것만 일정한 게 아니라 상하 좌우가 똑같은 그 면적으로 그 프레젠테이션이 똑같이 펼쳐진다. 그래서 좀 더 입체감이 강화된 좀 더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내는 그런 트위터가 가운데 장착이 돼 있고 저게 이제 아마 요 영상이나 간단한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게 좀 중요하죠. 6개의 육각형 모양의 2인치짜리 미드레인지가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그 트위터를 감싸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 제품의 사실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모니터 오디오는 그 마이클 해치스라는 그 설계 디렉터, 그 디자인 디렉터에 의하면 이거를 가장 그 미드레인지의 성능을 그 역량을 가장 많이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 그건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죠. 스피커 회사들은 그거를 면적은 최대한 그 여기서는 트위터를 가로막지 않게 어떻게 면적을 최대한 좁게 넓게 해야 되는데 트위터를 이렇게 아래쪽에 두면 면적을 두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고심 끝에 가상 동축형 이게 우퍼를 위아래로 구성하듯이 6면을 쭉 트위터를 둘러서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그게 바로 RDP라고 하는 거예요. 그 리지드 다이아프램 테크놀로지 RDT죠. 그것도 3세대 버전이에요. RDT3 기술. 그래서 그 벌집 모양으로 생긴 2인치짜리 미드레인지 6개를 배열을 해서 면적은 6개니까 이제 각각의 면적은 합치면 좁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미드레인지 크기로 만들어지는 그 실제 음영에서의 표현력의 미드레인지는 대단히 덜게. 이게 참 놀라운 기술이죠. 자석을 6개를 띄는 거 봤어요. 뭐 파워플라워 같은 건 맞는데 이렇게 6개를 미드레인지를 6조각을 내 가지고 똑같은 구경에 그렇게 대형 미드레인지 효과를 내는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그 MPD 트위터와 RDT, 그러니까 RDT3 미드레인지 둘 다 3세대죠. 요 두 개 결합한 그 M 어레이,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클러스터 이 부분, 여기 앞쪽에 이렇게 쫙 마스크처럼 씌운 부분, 이 부분에 이 제품에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퍼 또한 우퍼를 이렇게 마주보게 한 기술은 이제 보스 캔슬링이라고 하는데 그 보통은 바깥쪽으로 방사를 해서 음파는 바깥쪽으로 내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서로 마주치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여기서 아예 마주치고 서로 하는, 저희 보통 아이소바릭 구조에서 아이소바릭의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한쪽 방향으로 일방향으로 하는 방식, 그 다음에 마주치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아이소바릭을 마주치게 보는, 서로 두 유닛이 서로 마주보게 하는 아이소바릭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에너지가 똑같아져서 과도하게 울림 생기는 거를 굳이 공진을 서로 제어해서 지울 필요가 없어요. 다른 한쪽이 쌍둥이 같은 거울 같은 다른 한쪽이 과도한 울림을 멈추게 하는데 이 파워 핸들링을 설정하는 게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양감을 더 주기 위해서 위아래를 파워 핸들링으로 이 보스가 캔슬링이 되니까 문자 그대로 위아래로 2개를 둬서 총 4개의 우퍼를 마주보게 한 이런 구조로 이 스피커에 맞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미드레인지 어셈블리 클러스터 여기랑 밸런스를 이루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4개의 우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퍼는 쭉 아래로 끝까지 해서 바닥에 다리가 이렇게 펼쳐지는 그 아래쪽으로 포트를 통해서 배열이 되는 다운 파이링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돼서 능률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이 스피커는 파워가 꽤 필요합니다. 그 출력도 꽤 필요하고 능률이 86dB.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되는 풀레인지 대역의 3웨이 이상의 스피커에서 86dB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죠. 보통은 작은 스피커에서 큰 힘으로 압력을 주려고 할 때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85, 6dB이 나오는데 이런 톨보이 플로우 스탠딩에서 86dB는 좀 이례적인, 상당히 그 힘이 필요한 앰프가 필요한, 아주 많이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인 사이즈의 이 정도 그 플로우 스탠딩 스피커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스피커는 좀 그런 힘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걸 이게 스펙에서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대략 이렇게 생긴 스피커라는 걸 알려드리고, 이걸 먼저 알려드리고 음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죠. 소리를 들어볼 텐데 오늘은 역시 그래서 좀 힘이 필요한, 여기 AV 플라자 이제 가운데 시청실인데 스트루멘토, 오디아 플라이트의 스트루멘토 넘버 8 제일 플래그십인 좌우 모노블록, 그리고 프리는 스트루멘토 다시 넘버 1, 그리고 스트리머는 리네 클라이막스 DSM으로 스트리밍으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You need traveling shoes, drive your problems from here. All good people read good books. Now your conscience is clear. I hear you talk, girl. Now your conscience is clear. In the morning when I wipe my brow, wipe the miles away. So willed and never do what you say. I'll never hear you and never do what you say. Look, my eyes are just holograms. Look, your love has drawn red from my hands. From my hands, you know you'll never be more than twist in my sobriety.
my sobriety, more than twist in my sobriety. 네, 이게 이 스피커를 제가 이렇게 녹음하면서 좀 비교해 보니까 실제 듣는 거만큼 녹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대략 이런 소리다라고 좀 짐작할 수 있으면 이제 좀 제가 포인트를 계속 마이크 포인트 옮겨가면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서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기는 하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그거보다는 훨씬 자연스럽다는 걸 아마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역시 이 제품의 핵심은 모니터 오디오에서 50주년 기념으로 만든 이 스피커에다 담으려고 했던 건 그 6개로 나눠놓은 미드레인지, RDT3 미드레인지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대단한 생동감을 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에너지를 실트에 과도하지 않게. 그래서 그 설정된 걸 보면 아시겠지만 미드레인지는 2인치인데 2인치짜리가 6개가 이렇게 트위터 주변에 있는 건데,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모니터 오디오가 제일 유명한 그 미드베이스에 쓰이는 C캠 있죠. 그 알루미늄 마그네슘을 코팅한 거, 세라믹 코팅한 거, 그 재질을 쓰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모니터 오디오의 어떤 사운드 시그너처가 되거든요. 단단하고 사실은 뭐 플래티넘 시리즈에서는 아주 육중한 베이스가 나오는 그런 소리를 좀 내지만 스피디하죠, 대단히. 베이스에 쓰였던 재질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미드레인지에 좀 중첩이 돼 있고, 그래서
그 C캠 그 알루미늄 마그네슘 코팅, 세라믹 코팅이 된 알루미늄 마그네슘 막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가운데 노맥스라고 저희 이제 유닛에 많이 쓰이죠. 노맥스 재질을 가운데 놓고 그 앞쪽에 C캠을 된, 그러니까 제일 표면에 C캠을 넣고 가운데 노맥스, 그 다음에 뒤쪽에 카본을 댄 이런 샌드위치 구성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힘을 파워 핸들링을 최대한 많이 줄 수 있게,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귀가 피곤하지 않으면서 어떤 왜곡이 생기지 않게. 그래서 실제로 그런 구성을 하는 바람에 이게 그 구경이 크지 않기 때문에 2인치에 불과한 6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놓은 효과로서 300데시벨,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약간 높은 중역대죠. 300Hz죠. 300Hz 이상에서 그 음압을 8데시벨이나 낮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귀가 아프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높은 중역대에서 귀를 피곤하지 않게 하는 그런 미드레인지. 굉장히 생동감 있고 실제로 들어보면 그런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자잘한 것까지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만들면 이제 크로스오버도 이 스피커 그 양쪽에서 4개로 미는 8인치짜리 그 우퍼와 이 미드레인지 6개,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MPD, 그 3세대 MPD 트위터, 요 3개를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크로스오버를 나눠야 되는 그 네트워크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트워크도 각각을 다 분산시키고 바닥에 이제 고무를 넣어서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엘라스토머 같은 그런 신축성 있는 소재로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든 그런 크로스오버를 썼고, 그 다음에 이 그 바디도 두 개 탑으로 돼 있죠. 이제 그렇게 불러야 될 텐데, 2개 탑으로 돼 있는 이 바디도 일단 열성형을 한 미네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광물을 열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딱 캐비넷에 쓸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바디를 구성한 다음에 그렇게 마감한 미네랄을 이렇게 섞은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그 바디를 만들고 바깥쪽을 아크릴 스톤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면 일단 저는 좀 궁금했던 게 8인치짜리 4개를 쓴 포스 캔슬링 방식의 한쪽에만 다이나믹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했어요. 참고로 이 스피커 대역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아래쪽이 18Hz까지 내려가고 이 MPD를 쓴 그 트위터, AMT 트위터는 60kHz까지 올라가요.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 트위터가 인간 가청 주파수가 20kHz까지인데 그걸 넘어간 다음부터는 성능이 좋다고 가정했을 때 공간을 표현하는 데 대부분 쓰여집니다.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일단 다이나믹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했는데, 그래서 처음 들어본 그 타인타티크람의 트위스트 인 마이 소브라이어티 이런 곡 들어보면 그 쿵쿵쿵 하는 이런 약간 엇박자 섞인 그 다이나믹 그 슬램 같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나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아주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베이스가 나오는데, 물론 스트루멘토 8이 이 스피커 댐핑력이 되게 뛰어난 그런 앰프라서 아마 잘 통제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모든 스피커가 그렇게 뭐 스트루멘토가 이렇게 딱 주어 흔들린다고 단정해지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지금 타니타 티카람의 노래에서 나오는 그 베이스 이런 반복 비트는, 단정한 비트는 이 포스 캔슬링 방식으로 서로 마주치는 이 스피커 8인치짜리 4개에서 만들어내는 아주 단정한 베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앞쪽에 완전히 입체적으로 레이어를 지게 베이스하고 완전히 독립돼서 그렇게 섞이지 않게 이렇게 쫙 고역까지 뻗어 올라가는 그 느낌,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이 부분도 살짝 스트루멘토의 음색이 들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루멘토 이 위에 상위 8, 4 이 제품들의 소리가 되게 매끄럽거든요. 근데 그게 대역하고 상관없을 때 그런 거고, 60kHz까지 올라가는 이 MPD, 이 MPD3에서 나오는 이 트위터의 이 매끄러움은 문자 그대로 실키예요. 아주 쫙 이렇게 매끄럽게 쫙 이렇게 글라이딩을 하면서 살짝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이런 느낌은 처음입니다. 이런 스피커는 근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상당히 놀라운 부분인데 제가 듣는 고역 부분의 한 하단의 30% 정도는 지금 말한 미드레인지 6개의 미드레인지 요 미드레인지의 그 소위 미드레인지 클러스터가 그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거 하면 그거를 좀 더 악기 수를 강화하고 좀 더 슬램의 크기와 다이나믹의 정도를 좀 더 파워앤드로잉 키워본 좀 말러 교향곡 6번 2악장 크렌치스 버전. 크렌치스가 지휘한 이 말러 교향곡 6번 2악장을 들어보면 좀 더 무대가 좀 더 크게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느낌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피커는 지금 정면으로 놓고 저희가 시청을 했는데 배치를 좀 더 좁히고 토우인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보스 캔슬링 방식으로 소리를 내는 스피커들은 토우인 각도에 따라 굉장히 민감한데 일단 저희는 놓여진 대로 오늘 시청을 했어요. 저희 마음대로 이거 틀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서 좀 더 그렇게 하면 많은 입체감, 좀 더 아주 홀로그래픽한 입체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것도 짐작을 할 수 있었어요. 말러 교향곡에서는 그 슬램이 뒤로 쿵 칠 때 이렇게 뒤로 싹 물러나는 느낌 있잖아요. 앞뒤 거리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멀리 느껴지는 느낌. 그런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호쾌하면서도 무대가 아주 시원하게 잘 뚫려 보이는 느낌. 스피커 뒤로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그런 사운드 스테이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도 아주 밀도감 있게 때리는 그런 베이스의 슬램 이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던 화제의 제품이죠. 모니터 오디오가 50주년을 기념한 올해 막 출시가 된 이 하이픈 2개의 탑 18Hz에서 60kHz까지 광대역에 이르는 그 다음에 포스 캔슬링 방식으로 소리 저역을 내는 이 독특한 디자인과 사운드 포맷 그 다음에 모니터 오디오가 오랫동안 개발해온 그 C캠의 어떤 극대화 아주 최적으로 소리를 내는 그런 상태까지 온 3세대 버전까지 온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그런 제품이 바로 하이픈입니다. 이 제품은 한번 구매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꼭 들어보셔야 될 제품이에요. 가격이 엄청나죠. 이제 한 1억이 넘는 1억대가 넘는 제품인데 이렇게 만들면 1억대가 당연히 넘어가죠. 실제로 와서 보면 생각보다 아주 사진보다는 크지 않다. 순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나오는 소리는 엄청난 소리가 나오니까 와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V 플라자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과 얘기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